하나는 아쉬워 두 가지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구옥을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하면서 두 가지 공법이랑 재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어우러질 수 있을까. 고급으로 지어서 30평에 사느니 가성비로 지어서 50평에 살자. 새로 짓는 부분은 한옥에 취약한 부분이죠. 물을 쓰거나 잠자는 공간, 단열에 아주 특화되어 있어서. 한옥과 양옥의 슬기로운 공존. 한옥에 이거 설치한 거 처음 봤어요. 네. 계산해 보니까 5년 내에 회수가 가능할 수준이라. 이렇게도 될 수 있겠는데 왜 안 쓰지? 철골하고 ALC하고 붙어서 지어진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시공사에서도 처음이라고 했었어요. 쓰임이 다르니 공법도 달라야 했다죠. 나 출근한다. 오늘은 웬만한 건축 박람회보다 더 많은 건축 정보가 쏟아지는 하나인 듯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집을 탐구해 봅니다. 첫 번째 집을 찾아온 곳은 경기도 양평. 집 짓는 사람이 많아 독특한 집도 참 많은 곳이죠. 오늘 혹시 찾아갈 집은 힌트가 뭐예요? 1 더하기 1은 뭘까요? 1 더하기 1요? 귀요미? 귀요미? 죄송합니다. 뭐 1 더하기 1은 똑같은 모양 두 개가 하나로 된 집? 뭐 아니면 두플렉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맞죠? 오늘의 집은 네. 1 더하기 1이 1인 집이에요. 1인지 느낌이 똑같은 모양을 가진 집 두 채가 모여서 뭐 한 집 같은 느낌? 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귀요미. 아, 네네 소장님 오늘의 집 찾아주세요. 왠지 이 집인 것 같은데 똑같은 모양의 박공으로 두 개가 딱 있는데 그러게 이게 한 채야 두 채야? 땅콩 주택인가? 계세요. 집이 너무 이쁘네. 아유 안녕하세요. 제대로 찾아온 거 맞죠 제가?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집이 너무 이쁩니다. 하얗고. 혹시 뭐 아내분 집, 남편분 집 맞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네, 두 건물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예. 저희가 이쪽은 저희가 주거를 하는 집 주택. 주거 공간이고요. 주택이고 이쪽은 저희가 일을 하는 일터인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네, 사진 찍는 스튜디오예요. 아내는요 글쎄 슈퍼모델 출신이랍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함께 작업할 공간이 필요했답니다. 안녕하세요. 5년의 준비 끝에 집과 스튜디오 1+1 주택을 지은 사진작가 부부 주대수. 윤시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헤이리에다가 사무실을 일단 차리고 사무실을 차렸는데 거기도 또 출퇴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간도 아깝고 길에서 버린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스튜디오 때문에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집보다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집도 같이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편하게 쓰면 좋겠다 해서 땅을 이제 찾아보고 그러기 시작한 거죠. 5년 전 그저 풍경 하나 보고 땅을 구입했는데요. 땅이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답니다. 경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집 지으려면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전기 필요하고 뭐 수도도 필요하고 집까지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정리가 돼 있나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1년, 2년 계속 늦어지게 되고 집 질 데가 여기밖에 없겠냐 좀 더 보자 딴 데를. 그렇게 집도 짓기 전에 10년 늙어버린 두 사람. 이번에는 낭만보다 실속을 챙기기로 하고 두 번째 땅을 매매했는데요. 그 시간이 꼭 허송세월은 아닌 게 설계가 점점 정교해지면서 별동으로 계획했던 사진 스튜디오와 집을 하나로 묶게 됐답니다. 벽 하나가 사라지면서 건축비도 아낄 수 있었고요. 사실 예. 그 1+1의 의미는 예. 다른 뜻이 또 있어요. 양쪽 건물을 각각 다른 공법으로 진짜요? 네, 두 가지 공법으로 이거 완전 같은 공법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잘 모르시고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쓰임이 다른 두 공간이 하나가 됐으니 만드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먼저 스튜디오부터 탐구해 볼까요? 어머나 천장까지 뻥 뚫려 있네. 엄청 높다. 반대편에 복층 공간까지 있고요. 사진 작가의 스튜디오라서 그런지 어우 소품 하나에도 멋이 느껴지네. 아니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대공간 높이가 한 10m 가까이 올라가서 7.5m 정도 됩니다. 너무 커서 한 10m까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은 철골로 하셨고 복층에는 암실과 사무 공간이 있는데요. 그런데 HBB 그대로 드러나 있네. 실내되는 말이지만 단열이 좀 이거 부실한 거 아니에요? 바닥에 보일러를 그렇죠. 설치를 안 했어요. 네. 상업 공간이라서. 네. 근데 그냥 냉난방기만 써서 겨울에 그렇게 작업할 때 춥다는 느낌은 못 받은 거예요. 스튜디오만 대략 30평. 아니 저 작은 온풍기 하나로 겨울을 났다고요? 이게 탄소섬유 복합 패널이라는 건데 다른 일반적인 것보다는 열교 현상도 적고 그래가지고 이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비밀은 이 패널. 일반 샌드위치 패널에 비해 3~4배는 비싼 거랍니다. 단열재를 감싸는 표면이 강판이 아니라 섬유, 탄소 등 복합재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어머나, 패널 위에 자동차가 올라간 거예요? 어우, 튼튼하구나. 저는 이게 이 패턴도 재질감이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반 금속 패널은 만지면 그 오는 그 찬 느낌하고 그게 있는데 그게 없어서 강판과 달리 수축 팽창이 거의 없어서 들뜸으로 인한 하자도 적답니다. 그래서 기밀이 생명인 음압병동도 만들었다죠. 남편이 옳다구나 저거다 했답니다. 요런 작은 주택 근생 현장에서 쓰시는 분은 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본사를 가가지고 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물량이 딸리다 그러셔가지고 그 물량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무릎 꿇었죠 가가지고. 그래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넘어오셨어요. 건축주가 업체에 직접 가서 구해온 패널. 오우, 크기가 엄청나죠? 크레인에 흡착판을 달아서 시공을 해야 할 정도인데 그래서 전체 시공에 16장밖에 들지 않았다네요. 글쎄. 시공도요. 단 하루에 끝났고요. 일단 공사 기간이 조금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지면 조금 재료가 비싸더라도 약간 이제 건축비를 조금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상쇄하면 되겠다. 전면창은 또 유리 대신 폴리카보네이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두께가 4cm나 돼서 단열에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사생활 보호까지 일석이조라네요. 여기가 뒷마당이네. 여기 뒷마당이 굉장히 작네요. 네. 그래서 여기 앞집 건물이 뒤쪽이 보이니까 통창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야도 어느 정도 가려지면서 채광은 채광대로 좋고 그리고 창보다는 아무래도 단열이 좀 좋으니까 네,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은은하게 퍼지는 불빛이 집 외관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사진 촬영에도 안성맞춤이랍니다. 이걸 쓸 때는 날씨만 좋으면은 별도의 조명이 안 들어가도 돼요. 반사판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은은한 자연광을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좀 부드럽고 뽀샤시하게 잘 나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나 현근 소장님이 모델하는 거예요? 하나, 둘.
네, 좋아요. 그대로. 숨 쉬셔도 됩니다. 이거 되게 자연스럽다. 이거 제가 좀. 되게 잘하시는데요? 몸에 폼 좀 잡으실 줄 아나 봐. 건축가 같아. 폴리카보네이트가 빛을 마침 맞게 걸러준답니다. 그냥 은은한 벽이네요. 그냥 네, 그렇게 네, 나오네요. 사진 스튜디오에 최적화된 건축. 실내가 온통 흰색인 것도 반사광을 위해서라네요. 그런데 여긴 벽 마감이 또 다르네요. 요쪽이 딱 보니까 주거 쪽이네요. 요 벽이. 요건 두드려 보니까 뭐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된 것 같은데. 네, 이 집 쪽은 ALC 블럭으로 저희가 습식 ALC 블록을 하셨구나. 네. 저 이때까지 철골하고 ALC하고 붙어서 지어진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시공사에서도 처음이라고 했었어요. 네, 진짜 처음 이렇게 처음 본것 시공하신 게 같아요. 처음이라. 네. 기본 골재는 두 공간 모두 H빔 중량 철골 구조. 대신 주거 공간은 패널이 아니라 ALC 블록으로 쌓았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셨고 시공사에서 패널이 방음에 취약하다. 외부 소리가 좀 많이 잘 들리고 내부끼리도 이렇게 좀 소리가 많이 방하고 뭐 화장실 이런 데들이 좀 문제될 수 있으니까 ALC 블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비가 와도 빗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여기로 이쪽으로 나오면 막 빗소리가 들리고 포장마차 같은 느낌 네, 바로 맞아요. 나고. 네, 그리고 집 쪽으로 가면 조용하고. 네, 소리도 안 들리고. 네, 공법이 다르면 분위기는 또 얼마나 달라질까. 주거 공간 탐구해 볼까요? 친구 좋아하는 부부는 1층에 게스트룸을 따로 마련을 했고요. 복도 안쪽으로 작은 부엌과 거실 겸 다이닝 공간이 이어집니다. 스튜디오 공간을 보고 와서 그런가요? 아기자기하면서도 단단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두 분이 사시기에는 주방이 조금 작은가 아닌가라는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혼자 요리하면서 쓰기에는 그렇게 크게 좁다고는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쪽 문을 열어보시면은 또 상쇄되는 여기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쪽으로 스튜디오하고 연결되고 여기 보조 주방이 따로 있네요. 문만 열면 집과 스튜디오를 하나처럼 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네. 예를 들어 막 공국 같은 거 오래 끓여야 되고 할 때는 이제 요 밖에다 놓고 끓이기도 하고. 저 큰 스튜디오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보조 주방이네요. 그렇죠. 우리 남편분은 그 말씀은 없으시고 아내분 눈을 계속 쳐다보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건국 일주일 드셔보세요. 건국 일주일. 가끔 진짜 끓이시는구나. 좁은 공간이라 윈도우 시트를 만들어서 소파를 대신했는데요. 이게 사연이 좀 많답니다. 이 윈도우 시트가 두 번째 만든 거거든요. 그래요? 예. 두 번째요? 예. 뭐 어떤 이유로? 저희가 공사 진행하면서 이제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이러면서 장마가 오고 여름에 비도 엄청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 계속 상주하지 않으니까 환기를 많이 못한 거예요. 원래도 습한데 이제 습기가 더 많이 올라오고 해서 많이 습을 많이 빼지를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ALC 블록처럼 물이 섞인 건축 자재는 최소 2년 정도 습기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긴 장마에 환기를 제대로 못해서 그만 윈도우 시트에 곰팡이가 잔뜩 피었더랍니다. 아차 했더랬죠. 제습기를 급하게 이제 사다가 여기다가 계속 돌려놓고 제습기를 사고 나니까
사서 틀었는데 강아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니까 그 파신 분들이 강아지 그 애견 카페를 하셨던 분이고. 애견 유치원인가 뭐 이런 데서 쓰던 거를 후다다닥 판 거 한 7, 8개를. 그래서 분해해가지고 개털 다 뽑아내고. 일단 급하니까 돌려야겠는데 습한 게 나 강아지 냄새가 나 이러면서 좀 지나면은 후각이 예민해지는 게 없어지잖아요. 뭐 이게 개 냄새인지 뭔 냄새인지. 어느 정도 습기가 잡히고 난 뒤에 습기에 강한 자작나무 합판으로 새로 짜서 맞췄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다네요. 그거는 이제 ALC 제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습식 공사를 하는 건물, 콘크리트 건물, ALC 블럭도 습식 공사니까 그런 건물에는 외벽 쪽에 이런 붙박이장이나 가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집은 벽지 대신 페인트 도장 마감. 집의 뼈대가 마감까지 좌우하는 거죠. 2층은 전체를 안방으로 꾸몄는데요. 문을 따로 만들지 않고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침대만 그냥 편하게 크게 만들어서 잠만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 TV도 안 놓고 이쪽은 그러면 다용도실인가요? 한번 열어보세요. 이쪽이 작은 다용도실이 하나. 오, 이쪽이 연결되네요. 어허, 스튜디오 복층으로 바로 연결돼 있구나. 이제 출근길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출근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문 하나 열. 문을 딱 열면서 여보 나 출근이야 하면서 일로 나가거든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와서 빨래를 돌리다가 뭐 다시 일을 하다가 뭐 밥을 안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저쪽에서 시켜요. 네? 저쪽에서 시켜요. 아, 아내분이 주로 시키고 네. 남편분이 직접 와서 하시고 빨래 다 된 것 같아. 뭐 이런. 밥 해야 될 것 같아 이러고 넘어가서 하고. 집에서 일터까지 3초. 공법이 다른 만큼 공간 분위기도 달라서 3초 만에 출근 모두 장착된답니다. 처음 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붙어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 와서는 조금 이렇게 약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조금 따로따로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사 오고 나서. 집 짓기는 맞춤복과 같다는데 이 부부 맞춤복에서 꼭 필요한 게 있었다죠? 모든 색이 다 하얀색이네요. 네. 네, 지금 욕심을 좀 내신 것 같은데. 엄청 냈어요. 저 말고 얘가. 아니, 처음에 이제 컨셉을 이제 처음에 잡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제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막 어떻게 구해주셨어요, 흰색을. 그래서 회색도 됩니다 하고 저는 이제 회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흰색으로 맞추셨더라고요. 구했다고 하면서. 사진작가라 그런지 하얀색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빗물이 스며드는 거를 막아주는 창호 프레싱은 주문 제작까지 했다죠? 기성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흰색이. 잘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냥 그 진한 색으로 하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물청소 하겠다. 그냥 해주세요. 하얀색 해주세요. 했더니 그거를 이제 불소도장 주문을 따로 해서 그래서 흰색으로 맞춰주셨죠. 2층 테라스에 있는 보일러실 문도 재시공한 거라는데요. 마치 활용점정처럼 하얀색 집 한가운데 검은색 문이 달려있던 거죠. 다른 문짝이 온 거예요. 배달 사고죠, 그러게. 너무 어이가 오빠는 뭐 하고 난 바꾸기 그냥 싫었어요. 이제 왜냐면 그게 더 비싼 문이었거든. 좋은 문이래. 그래서 됐다고 좋은 문이고 뭐고 가네. 가장 큰 역경은 흰색 스타코로 마감한 외벽. 이것도 재시공이라네요. 저희가
이렇게 사진 찍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 톤에 왜 흰색도 여러 가지 흰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톤에 예민하고 이제 광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데 웜톤을 해야지 예쁘다. 이래서 웜톤으로 했는데 노란색이. 그 웜톤을 이제 그 외벽 칠했다고 해서 와서 차를 여기 앞에서 딱 쓰는데 이 집이 노란 거예요. 창틀도 하얗고 지붕도 새하얀데 벽이 그러니까 더 대비가 돼서 더 노랗게 보였던 것 같아요. 글쎄 나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예술가 부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노란색이었답니다. 그런데 디자인 철학 확실한 부부가 한 발 양보한 것이 있다는데요. 비물 바지도 사실 안 하고 싶었어요. 네, 돌줄 되니까. 네. 뭔가 이렇게 라인들이 생기고 또 이게 비물 바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 업체에서 이 벽체 스타코 시공하시는 분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한 거죠. 아이고 잘 생각하셨어. 있을 건 있어야지. 뭐니 해도 관리가 편리해야죠. 대신 흰색 페인트로 칠해놓으니 있는 듯 없는 듯 깔끔하네요. 여기 어디? 여기 라인 색깔을 맞춰줘. 알았어. 와 진짜 확실히 늘었다니까. 아이고 못 살아. 실리콘까지 흰색으로 바꾸시는 거야? 제 취미예요. 이제는 진짜 잘해요. 네, 많이 늘어서 처음에는 좀 삐뚤빼뚤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 잘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원하는 부분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해요. 집을 짓겠다 마음먹고 5년. 사진밖에 모르던 예술가 부부에게 건축은 낯선 세계로의 모험이었습니다. 때로는 용감하게,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도전으로 완성한 우리 집.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요? 공사를 하고 가시면은 사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뭐가 부족한지. 근데 이런 거 갖고 오시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직접 나서게 되는 거죠, 되게. 아, 집 지으면 끝이라고 다 지었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시작인 거죠. 절대 끝이 아니라 집은 짓는 순간에 시작이다. 당장 봄 되니 정원도 관심 좀 가져달라 성화. 그래도 내 집이라 그런지 관리하는 기쁨도 배워가고 있다죠. 예술가이기에 할 수 있었던 하이브리드 집 잘 보고 갑니다. 이번에는 충청남도 부여로 왔습니다. 봄비에 나무 끝까지 물이 올라 참 예쁜 계절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집일까요? 이번에도 1 더하기 1은 1인 집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 비가 와서 꽤나 운치 있는 집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던한 새 집이 있고, 이쪽은 왠지 구옥을 리모델링 한 것 같은 집. 이 집이 맞는 것 같은데? 1 더하기 1은 1인 집. 글쎄요, 창고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한데 오늘의 집 맞을까요? 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근데 아직 뭐 마당 공사를 한참 이제 또 진행 중이신가 봐요? 네, 아직 공사가 안 돼서 예. 신발이 다 젖으셨네요. 아이고, 예. 근데 그 우산이 너무 좀 작으신 건지 몸이 크신 건지. 몸도 크고 우산도 작고. 건축지가 젊은 분들이시네. 아니 이 집 어디가 하이브리드라는 건가요? 저희가 구옥을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하면서 두 가지 이 공법이랑 재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어우러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옥의 그 검은색
기와 색상을 가져온 거고 예, 한옥의 하얀 벽을 색상을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골광판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혀 다른 두 집이 붙어 있네. 부엌과 신축 공간은 처마 모양도 다르네요. 이게 한 얼마나 된 저 집을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건축 연도가 네. 건축물 대장상에 19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11년요? 네. 110년 정도 된, 110몇 그렇죠. 좀 년 된 넘죠. 예. 집이네요. 요 집은 몇 년 됐습니까? 요 집은 1년 8개월. 1년 8개월에 110몇 년 된 집을. 야, 대단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옥을 포기 못했던 남편 김완근. 아내 어성애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옥 그러니까 문화재 수리보수하는 일을 했었는데 나도 나중에 집을 지으면 한옥집을 사서 구옥을 구매해서 좀 고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둘이 이제 합의가 돼서 한옥집을 좀 알아보러 다녔고 이 집을 보자마자 아내가 처음 딱 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편안하고. 그래서 신랑한테 막 쫄라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땅만 500평. 마을 교장 선생님 댁이었다는데요. 가운데 정원을 두고 4개의 공간이 채 나눔돼 있던 예쁜 100년 된 민가 한옥이었죠. 저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냥 보고 온 거에 만족하고 좀 나중에 또 다른 집들을 자금이 모이면 구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유독 이 집에 대해서는 막 배가 아프다고 못 사면 그래서 다음날 처갓집 연락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금 구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엄마가 해주셔가지고 보태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다 갚았어요. 아니 그런데 나머지 채는 다 어디 가고 기억자만 남아 있을까요? 사랑채랑 문간채는 너무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철거를 안채만 하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안채 옆에다가 이제 저희가 거주할 공간을 붙여서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붙인 거네요. 지붕만 이어진 게 아니고 실내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한 건 그렇게 별동으로 두 동을 지어 놓으면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여기는 온전히 가족의 이제 공용 공간이 된 거고 새로 짓는 부분은 물을 쓰거나 그러니까 한옥에 취약한 부분이죠. 물을 쓰거나 잠자는 공간 단열에 아주 특화돼 있어서 잠자는 공간으로 쾌적하게 문화재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하는 집. 한옥과 공존하는 법을 찾은 건데요. 한옥은 공용 공간, 신축은 개인 공간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럼 먼저 한옥부터 살펴볼까요? 어머나 엄청나게 크다. 여기까지가 주방 공간이고요.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이 얼마나 널찍한지 비밀 공간도 숨겨놓았네요. 부엌 옆으로는 보조 주방과 세탁실 그리고 욕실로 이어지는데요. 물을 많이 쓰는 이 공간은 신축이랍니다. 한옥과 신축 공간이 물 흐르듯이 연결돼 있네요. 보통은 이 한옥 공간에 이제 방도 만들고 뭐 화장실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작아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러진 말고 차라리 우리가 고급으로 지어서 30평에 사느니 가성비로 지어서 50평에 살자. 그 좋은 전략이십니다. 네. 한옥 공간만 약 20평 정도. 원래 안채에는 방 2칸이 있었는데 기둥만 살려서 개방감을 높였답니다. 지금 요 기둥까지가 원래는 벽이었고 네. 그 뒤로 처마 밑으로 한 1m 정도 확장을 했습니다. 이쪽도 확장하고. 이쪽은 마루였어요. 마루였고요. 쪽마루였고 지금 여기가 방이었고요. 양쪽 발코니 확장 개념이네요. 네네. 한옥의 발코니 확장으로 이렇게 넓어질 수 있다니.
아, 놀랍습니다. 기존에 여기가 방바닥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방바닥을 이만큼 낮췄죠. 예. 그래서 층고가 더 높아진 거죠. 들하고 그걸 다 드러내고 네. 다시 기초만 살리고 다시 했으니까 부부의 이름으로 된 인생 첫집. 한옥의 멋은 살리고 한계는 극복하기 위해 참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데요. 저희가 구매해놓고 한 2년 정도는 공사비를 좀 모으느냐고 시간이 또 필요했었어요. 계획을 해보는 거죠, 와이프랑 저녁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설계를 한 100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 한옥 왜 살리냐, 고치기도 힘들고 그런데 부셔버려라, 새로 지어라,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머릿속에는 이미 그런 도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0번의 고민 끝에 한옥은 기둥과 석가래만 남기고 구들에서 흙벽, 화장실까지 완전히 현대식 공법을 접목하기로 했답니다. 한옥이면서 양옥인 셈이죠. 철거는 저희 온전히 가족끼리 100% 다 진행을 했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 한 게 파상풍 주사 맞는 거.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파상풍 주사 맞고 안전화랑 안전모, 안전용품들 구입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굴삭기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중고 굴삭기를 한 대 사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뱀이잖아. 아우. 아유, 근데 이 뱀이 어딘가 심해했다네요, 글쎄. 저는 도망가고 저희 큰형님이 용감하게 딱 잡아가지고 쫙 버려주셨어요. 산으로 보내줬어요. 그 이후에도 뱀이 그 자리를 다 철거했는데도 다시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네. 최대한 저 산으로 계속 쫓아주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뱀은 재물을 지켜주는 의미가 있다니 나쁜 징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네요. 문화재 수리를 했던 남편을 현장 소장으로 가족들이 총 출동해 주요 공정을 직접 했는데요. 건축에 대해서 일도 몰랐던 아내도 반 전문가가 다 됐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돕던 아내 눈물보가 터진 날이 있었는데요. 나무 색깔 때문이었답니다. 네, 제가 눈물로 이 색깔을 쟁취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 지으면서 심하게 싸웠었어요. 저는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색이라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 애착을 이렇게 가지고 지었는데 마지막에 색을 잘못 칠해놔서 그 정성이 다 빗발할까 봐. 남편은 나무 본연의 색을 고집했지만 아내는 그게 너무 고루하게 느껴졌답니다. 이것만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대요. 아니 진짜 3대 1로 싸웠어요. 그 페인트 칠하시는 분도 사모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집 버리실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칠하면서 거의 반쯤 칠하니까 사모님 선택이 최고였어요. 아우 탁월하셨네요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그쯤 네. 돼서 이제 그때 그래, 돼서야 괜찮네. 이제 저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자존심 너무 내세운 것 같아 말면서 이렇게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이후 공정에서는 아내의 말을 거의 다 따라갔어요. 네. 사실 석가래와 기둥은 색깔뿐 아니라 설계할 때도 난관이었는데요. 욕심 같으면 기둥 한 2개 자르고 새로 이렇게 더 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비임을 설치하고 막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셨죠? 예, 해봤죠. 해봤는데 이걸 그대로 두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옥의 정체성인 기둥을 살리기 위해 일자와 기역자 주방이 묘하게 합쳐졌고요. 기둥 사이에 정확히 들어가는 소파를 구하기 위해 발품 좀 팔았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가벽도 이렇게 기둥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 뒤에다가 와이프 작업실을 만들었죠. 제가 강력하게 또 가운데 기둥이 있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기가 좋았어요. 작은 비밀 공간이 아내의 작업실이었군요.
손재주가 많은 아내가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재봉질도 한답니다. 이 공간은 기둥 때문이 아니라 기둥 덕분에 탄생했다죠. 기존에 있던 이 나무 기둥들을 움직이지 않고 네. 그 안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도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도 하나도 안 보이고 진짜 다 치워놓으신 것 쓰레기통은 같은데. 여기에 있어요. 아, 이게 저희 그 편의점에 있는 쓰레기통 방식이네요. 어머나 쓰레기통이 빌트인이네. 설계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신 거야. 버리는 공간 하나 없네요. 여기 기둥에 뭐 왕근 24.1.1, 대한 24.1.1 이 아이들 이름인가요? 아, 예, 왕근이는 저고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보통은 연필로 그어서 표시하는데 아유 두 분 성격 알겠네요. 여기 농구이가 많이 컸네. 너무 안 컸는데? 아, 붙이자. 됐어? 설마. 집 짓느라 너무 고생하셨나 보네. 이거 아니다. 발바닥에 살이 빠졌나? 아, 살이 빠졌구나. 발바닥에. 그런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이 하얀 건 뭔가요? 제가 한옥에 이거 설치한 건 처음 봤어요. 아, 예. 저희 집에 이게 예. 8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 방마다 네. 온도를 다 다르게 제어를 할 수 있고 예. 비용을 좀 저렴한 게 뭐가 있을까 알아보다 보니까 지열 냉난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 한 50% 정도 설치비를 보조해 주니까 아, 지원 받고. 네네. 예. 처음에 초기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계산해 보니까 5년 내에 회수가 가능할 수준이라 진짜. 한옥은 난방비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지열. 여기 있는 보일러가 지열 보일러고요. 이 보일러에서 데운 물을 온수탱크에 저장했다가 집 안으로 난방이나 냉방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실내 제어기를 제외하고 설치에 800만 원 정도. 지하에 안반이 있거나 도시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는데요. 지하 150m까지 관을 묻어서 연중 15도 정도의 열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여름에는 실내에서 흡수한 열을 지하로 방출하고 겨울에는 땅에서 열을 얻어 난방을 한답니다. 여기가 52평. 다락까지 하면 한 70평 정도 되는데 제일 추웠을 때가 한 달에 얼마? 23만 원. 23. 24도 정도로 평균 유지하는데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살았을 때는 어떤 난방 하셨었어요? 그때는 LPG 가스 난방을 했는데 진짜 무섭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한 달에 한 60만 원? 네. 겨우 20평 집이었는데도 한 달에 한 60만 원 들어가서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큰 실험은 바로 여기 신축 공간. 현관 오른쪽 복도를 따라 가족들의 침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첫째 대한이 방. 그 옆으로 막내 민국이 방이 있고요. 부부 침실로 이어집니다. 꼼꼼한 우리 건축주 부부. 침대는 다락에 매트리스를 놓아 공간을 활용했고요. 계단에는 수납 공간을 알뜰하게 짜놓았네요. 부부는 신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튼튼한 건축 공법을 고민했다는데요. 비용도 저렴하지만 공정이 간단한 경량 철골조가 나중에 하자도 적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죠. 시공만 꼼꼼히 하게 된다면 공정이 훨씬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한옥 중목집과 경량철골집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경량철골은 보통 샌드위치 패널로 벽체를 만드는데요. 하자를 줄이기 위해 추가 단열과 시공의 숙련도가 중요하답니다. 단열은 굉장히 신경 쓴다고 썼어요. 벽은 우레탄 판넬 110cm, 그리고 일반 샌드위치 판넬 10cm. 바닥에는 단열재를 30cm나 깔았어요. 지붕에도 30cm. 그리고 단열재랑 단열재가 만나는 부분은 다 열교가 없도록 꼼꼼히 시공을 잘했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외장재로 사용한 것은 골강판. 옛날에는 정미서나 창고에 쓰던 건데 요즘은 주택용으로도 수요가 많다죠. 요즘은 그 시대 때 쓰던 양철, 그 얇은 철이 아니에요. 훨씬 더 두꺼워진 강판이고 녹도 더 쓸지 않게 특수 처리돼서 도장이 되니까 지금은 가성비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징크 좋죠. 좋은데 비싸요. 저희 가성비에는 안 맞았어요. 럭셔리한 30평보다 가성비 있는 50평을 택한 부부.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철거한 자재들을 모아서 파는 그런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 와서 그걸로 이제 설치를 했죠. 한 200만 원짜리 중문이 한 30만 원 정도? 부엌 가구는 부부가 매장을 다니며 최신 트렌드를 익힌 다음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한 거라네요, 글쎄. 브랜드 가구들 견적 받아본 거에 한 3분의 1 가격으로 그냥 이 주변에 있는 가구 제작 업체에 의뢰해서 진행을 했어요. 사이즈를 다 일일이 재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이 공간 사이즈와 같이 매칭해 보면서 맞는 가구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한 가구집을 3번 갔었어요. 확인하려고. 이게 30% 세일을 안 했었는데 세일을 해가지고 마지막 갈 때 세일을 해서 오호, 바닥에는 힘 좀 주셨구나. 바닥 마감이 전체 인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바닥은 이거 진짜 수입산 정말 고급 이 또 포세린 타일을 하셨는데 요게 조금 예. 이거는 타일이 아닙니다. 예? 타일이 아니에요. 타일 이건 마루예요, 마루. 아, 이게 저 포세린 타일이 아니고 마루예요? 네네네. 저희가 요런 제품들 찾으려고 네. 마루는 다 뒤져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돌마루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일반 마루는 스팀 청소가 안 되는데 이거는 돌 성분이 들어있어 스팀 우리나라 청소까지 제품이죠? 되는 걸로. 예. 아, 이거 기술력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가성비죠, 가성비. 웬만하면은 다 가성비로. 네. 대신에 전체적인 밸런스는 깨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110년 된 한옥에서 시작했지만 2024년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태어난 집. 그럼 이쯤에서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지요. 요거 전체 이렇게 하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저희가 직접 한 부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저렴했을 거예요. 예. 저희가 70평 기준으로 2억 8천 들어갔어요. 2억 8천요. 아, 한 5년 전, 6년 전 공사비로 하셨네요. 두 분 인건비하고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네. 결국 한옥과 양옥이 만난 하이브리드 주택은 가성비를 추구한 결과이기도 했다죠. 누구보다 한옥의 장단점을 아는 건축가였기에 파격적인 선택도 가능했던 거죠. 여기는 제가 이제 재택근무할 때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아까 아내분 저 작업 공간하고 완전 반대, 한 100m는 돼 보이는데 의도하신 거죠? 부럽습니다. 아주 먼 데로 그냥, 제일 먼 데로 그냥 이렇게 만들네요. 네. 실제로는 그냥 뭐 거야? 의도가 없었어요. 네, 실제로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하다 보니 하다 우연치 보니. 않게 이렇게 좋게.
우연찮게 이쪽에. 네. 예. 이렇게 집이 완성되기까지 1년 8개월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남의 집은 지어봤어도 내 집은 처음이었다는데 건축가로서 한 뼘 더 성숙한 시간이었다네요. 일 년 8개월의 흔적을 다 이렇게 준비하셨거든. 얼마나 뿌듯하실까. 예. 저희도 이거 복도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뿌듯해요. 가끔 서가지고 멍하니 보고 이제 옛날 생각도 하고 이걸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만 진짜. 여기만 심자고? 이제 부부에게는 이 넓은 땅이 숙제로 남았는데요. 조경 설계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시공은 가족들이 직접 할 계획이랍니다. 그렇게 이 집이 또 다른 100년을 이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션 디자이너다 보니까 원단 이런 소품만 12톤이었어요. 어떻게든 짜서 다 감추자. 제 방을 가보시면 침대하고 붙박이장밖에 없어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는 이효재입니다. 비, 바람, 눈 다 맞고. 아이 새라. 그럼 나는 촛불을 켜리라. 이걸 극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깍두기 집 안에 효재가 술을 놓은 거죠. 술. But she fine as hell and that's okay with me. But she don't